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도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ADPT, 티커 심볼로는 ADP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회사가 인체 면역 시스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이용해서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면역학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죠. 사람 몸의 적응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항체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 침입자를 기억했다가 다음에 또 들어오면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인데 ADPT는 바로 그 시스템의 유전 정보를 해독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와, 유전 정보를 해독한다. 그걸로 뭘 하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질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더 효과적인 진단법이나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겁니다.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제품도 있고요. 아,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이 나오는 회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서도 이미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본 시점, 그러니까 2025년 11월 3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주가가 17.34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시장이 현재 이 기업을 이 정도로 보고 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시장의 평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ADPT라는 회사의 핵심 기술이 뭔지, 또 재무 상태는 탄탄한지, 시장에서 경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성장 전략은 뭐고, 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입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기술부터 재무, 시장 상황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고,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께서 투자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정보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ADPT, 이 기업의 현지 위치는 어디쯤이고 앞으로 어떤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ADPT의 사업 구조를 보니까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개의 큰 사업부가 있죠. 하나는 지금 당장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주 큰 그림,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야심찬 비전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두 개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하나는 MRD 사업부, 즉 최소잔전 질환 사업부고요. 다른 하나는 IM 사업부, 면역의학 사업부입니다. MRD, IM.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요. 네, 그렇죠. MRD는 주로 혈액암 치료 후에 몸 안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암세포를 찾아내는 기술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IM은 좀 더 광범위하게 면역 시스템 자체를 연구해서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MRD는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가깝고 IM은 더 근본적인 면역 시스템 자체를 다루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전략도 명확해 보입니다. MRD 사업을 통해서는 현재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지고 네, 일단 회사가 운영될 자금을 확보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IM 사업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어쩌면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을 이루려는 거죠. 단기적인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네요. 그럼 먼저 현재 회사의 확실한 현금 창출원이라고 할 수 있는 MRD 사업도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MRD 사업부의 핵심 제품이 클로노시크라고 하던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품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ADPT의 주력 제품이자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소개 자료를 보니까 이게 미국의 FDA, 그러니까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기반의 MRD 검사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최초이자 유일한 FDA 승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경쟁사들은 이런 승인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유전 정보를 아주 대량으로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술이에요. 아, 유전자 분석 기술이군요. 그렇죠. 이 NGS 기술을 이용해서 특히 다발성 골수종이나 특정 백혈병 같은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후에 골수나 혈액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극소수의 암세포, 이걸 이제 최소 잔존 질환 MRD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치료가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암세포가 조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나중에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서 추적 관찰하느냐가 환자의 예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클로노시크가 그걸 찾아내는데 아주 특별한 기술을 쓴다는 거죠. 네, 클로노시크의 민감도,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양의 암세포까지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상세포 100만 개 중에 암세포가 단 하나만 섞여 있어도 이걸 식별해낼 수 있다고 해요. 100만 개 중에 하나요? 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서울 전체 인구 중에 특정 한 명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수준의 정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래사장에서 특정 모래알 하나 찾아내는 비유도 아까 나왔었고요. 대단하네요. 그럼 기존에는 이런 걸 어떻게 검사했나요? 기존에는 주로 유세포 분석법 같은 방법들을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좋은 기술이지만 클로노시크만큼의 민감도나 정밀도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노시크는 기존 방법으로는 놓칠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잔존 암세포까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다. 네. 이 높은 정밀도 덕분에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혹시 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더 일찍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결국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전략, 즉 맞춤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치료 반응 평가, 조기 재발 예측, 그리고 개인 맞춤 치료까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최초이자 유일한 FDA 승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 기술 좋다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신력 있는 규제기관이 이 검사의 유효성과 안전성, 그리고 임상적 유용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정부 기관의 공인을 받은 거군요. 그렇죠. 이건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이 검사를 신뢰하고 사용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게 강력한 규제 장벽이자 일종의 기술적 해자가 됩니다. 해자요. 성 주변에 파놓는 물길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경쟁사들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FDA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클로노시크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아하,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규제 승인이라는 허들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이자 유일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고요. 이게 또 보험 적용을 받는데도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FDA 승인을 받은 검사는 보험사들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겠네요. 검사 비용이 비쌀 텐데 보험 적용 여부가 실제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클로노시크는 기술적인 우수성뿐만 아니라 이 FDA 승인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갖춘 ADPT의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설명 감사합니다. 그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실제 숫자로도 좀 나타나고 있겠죠? 이 MRD 사업부가 회사 전체 실적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또 수익성은 좀 어떻습니까? 돈은 잘 벌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을 살펴보면 ADPT의 현재 상황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MRD 사업부는 현재 ADPT 전체 매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략 80% 이상을 이 MRD 사업부, 특히 클로노시크가 벌어들이고 있어요. 와, 80%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현재로서는 회사의 핵심 성장 엔진이자 주 수입원인 셈입니다. 그리고 성장세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본 자료 기준으로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이 MRD 부문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2%나 증가했어요. 42%요?
엄청난 성장률인데요? 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죠. 그리고 실제 검사 건수 자체도 37% 늘었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클로노시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수요가 확실히 뒷받침되고 있군요. 그럼 수익성은 어떤가요?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이익도 좀 나고 있나요? 네, 그 점이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초기에는 연구개발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계속 투자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ADPT의 이 MRD 사업부가 바로 그 2025년 2분기에 조정 이비타, 어저스티드 이비타 기준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 조정 이비타, 흑자 전환.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조정 이비타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자 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같은 회계적인 비용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게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이 MRD 사업 자체가 이제 비용을 빼고도 자체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하,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이 사업만 놓고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 전체적으로는 아직 다른 사업부 투자 때문에 적자일 수 있지만 핵심 사업인 MRD가 자체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회사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네요. 회사의 체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연간 MRD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동시에 회사 전체의 현금 소진 예상 규모는 오히려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 돈은 더 벌 것 같고 돈은 덜 쓸 것 같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거라는 예상을 내놓은 거죠.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확실한 캐시카우, MRD 사업부와 클로노시르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ADPT의 미래를 책임질 또 다른 축, 바로 면역의학, IM 사업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잠재력을 가진 영역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야심찬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IM 사업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 있잖아요. 그 T세포의 수용체, TCR이라는 것과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항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해독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TCR 항원 상호작용의 비밀을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TCR 항원 지도를 만든다. 이건 또 무슨 개념인가요? 지도라니? 네, 말 그대로 지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수백만, 수천만 종류의 TCR 수용체가 있고요. 또 우리 몸이 마주칠 수 있는 항원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부터 암세포까지 다 항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종류가 엄청나게 많겠네요. 그렇죠. IM 사업부의 목표는 어떤 TCR이 어떤 특정 항원, 예를 들어 특정 암항원이나 특정 자가면역 질환 항원을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하나하나 짝지어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즉 지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방대한 작업일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나게 방대하고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ADPT 혼자서는 하기 어렵고 여기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이 등장하는 거죠. 2018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인 IT 기업이 왜 바이오테크 회사랑 손을 잡았을까요? 이 파트너십,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건가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ADP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CR의 이전 정보를 대량으로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해독하는 독보적인 면역 시퀀싱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죠. 네, 기술력은 확실하군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능력, 그리고 그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최첨단 인공지능, AI, 기계학습, 머신러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각자 잘하는 걸 합치는 거네요. ADPT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확합니다. ADPT가 수많은 사람들의 TCR 데이터를 뽑아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I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TCR이 어떤 질병 항원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거죠. 마치 수백만 개의 열쇠 TCR과 수백만 개의 자물쇠 항원 중에서 맞는 짝을 찾아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퍼즐 맞추기 같네요. 그래서 이 TCR 항원 지도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만약 이 지도가 정말 성공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완성된다면 그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기대되는데요. 첫째, 질병의 조기 진단, 심지어는 예측 진단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TCR 패턴이 초기 단계의 췌장암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지도에서 밝혀졌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러면 나중에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그 특정 TCR 패턴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췌장암 발병 위험을 예측하고 조기에 관리하거나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혈액 검사 하나로 암을 미리 알 수 있다고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데요. 그렇죠. 암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감염병 같은 다른 여러 질병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조기 진단이나 예측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질병을 진단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진단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둘째로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암 항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TCR을 이 지도에서 찾아냈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그 TCR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넣어서 그 암 항원만 아주 정밀하게 공격하도록 설계된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맞춤형 T세포 치료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거든요. 특정 타겟만 공격하는 정밀유도 미사일 같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 TCR 항원 지도는 그런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물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미래의학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IM 사업부를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한다면 단순히 ADPT라는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서 의학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정말 대단한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대하고 혁신적인 비전에는 항상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과제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IM 사업부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네, 그 점이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M 사업부는 그 혁신적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사 전체 매출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군요. 네, 심지어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예전에 코로나19 진단 관련해서 일부 매출이 있었는데 그 수요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IM 부문 매출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호일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바이오테크 산업, 특히 이런 혁신적인 신약이나 진단법 개발에는 정말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TCR 항원지도 구축이라는 목표 자체가 워낙 거대하고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아직 이 IM 사업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매출 가이던스, 그러니까 언제쯤 얼마를 벌겠다 하는 예측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본격적인 성업 파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IM 사업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막연한 기대로만 봐야 하나요? 막연한 기대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도 구축과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나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는지 등을 계속 주시해야 하겠죠. 이게 결국 ADPT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당장의 재무 성과에 기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현재 확실한 수익원인 MRD 사업과 장기적인 미래 비전인 IM 사업, 이 두 축의 현재 상황과 특징이 명확하게 대비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와 미래,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DPT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투자 관점에서 볼 때 회사가 이런 장기 투자를 감당할 만큼 재무적으로 건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ADPT의 재무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장을 위한 계획된 투자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된 투자 단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매출 성장성부터 보면요. IM 쪽은 아직 미미하지만 핵심인 MRD 사업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30에서 40%대의 아주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IM 부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아서 회사 전체적으로는 견고한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아, MRD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전체 매출은 계속 늘고 있다. 네, 2025년 2분기 총 매출이 5,8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으니까요. 성장 모멘텀 자체는 확실히 살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수익성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적자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회사 전체 순이익 기준으로는 아직 손실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IM 사업부에 대한 R&D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핵심 사업인 MRD가 조정 이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그건 정말 의미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계속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전체적인 현금 소진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실제로 연간 현금 소진 목표치를 낮추기도 했죠. 이건 회사가 무작정 돈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무 관리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유동성, 즉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약 2억 2,200만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2억 2,200만 달러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물론 바이오테크 기업의 R&D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의 회사 운영 자금이나 IM 사업부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감당할 만한 여력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주 위험한 재무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다행이네요. 그럼 이런 재무 상태를 가진 성장 단계의 바이오테크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보통 주식 가치 평가할 때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이익이 안 나는데?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직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에게는 PR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는 지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PSR이요? 그건 뭔가요? PSR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현재 주가가 회사의 매출액 대비 몇 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이익이 아직 나지 않는 성장 기업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하, 이익 대신 매출을 기준으로 보는 거군요. 그럼 ADPT의 PSR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그래서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액체 생검 분야의 경쟁사로 꼽히는 네이트라, 티커 NTRA, 나 가던트S, 티커 GH와 같은 회사들의 PSR과 ADPT의 PSR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PSR 숫자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 회사가 가진 성장률, 시장에서의 지위, 그리고 기술의 독점성 같은 질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 단순히 숫자가 높다 낮다만 볼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네이트라나 가던트S는 ADPT보다 전체 매출 성장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더 큰 시장인 고용한 분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까 잠깐 언급됐었죠. 하지만 반대로 ADPT는 혈액암 MRD 분야에서 클로노시크라는 FDA 승인을 받은 독점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혜자와 규제 장벽이 주는 프리미엄 가치를 PSR 평가에 얼마나 반영해 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경쟁사가 더 높을 수 있지만 ADPT는 독점이라는 무기가 있다. 이 둘사리의 균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DPT의 독점적 지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높은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군요. 가치 평가는 역시 어려운 영역이네요. 경쟁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MRD 테스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망하고 성장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연평균 10% 이상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암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 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유망한 시장에서 ADPT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혈액암 분야에서는 클로노시크로 선두주자라고 하셨는데 전체 MRD 시장으로 보면 어떤가요? 네, 혈액암 MRD 분야에서는 클로노시크의 FDA 승인 덕분에 확실히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MRD 시장, 특히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큰 고형암, 솔리드 튜머 분야까지 포함해서 보면 경쟁 환경이 정말 치열합니다. 고형암이라면 위암, 폐암, 대장암 같은 일반적인 암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고형암 분야의 MRD 테스트 시장을 놓고 정말 많은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거나 추적하는 액체 생검, 리퀴드 바이옵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죠. 액체 생검이요? 그게 클로노시크랑은 다른 기술인가요? 클로노시크도 혈액이나 골수를 이용하긴 하지만 주로 특정 혈액암 세포의 유전자 재배열을 타겟으로 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액체 생검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암세포율의 DNA 조각, ctDNA나 암세포 자체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이걸로 고형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의 진단, 재발 모니터링 등을 하려는 거죠. 아, 기술적인 접근 방식이 좀 다르군요. 그럼 그 액체 생검 분야의 대표적인 경쟁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네이트라나 가던트 헬스 같은 화사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특히 암 진단 관련 사업에서 아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트라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이미 전체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었고 그중에서도 종양학, 언콜로지 관련 테스트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거네요. ADPT 전체 매출보다 훨씬 큰 규모인데요? 네, 맞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차이가 있죠. 가던트 헬스 역시 액체 생검 분야의 강자 중 하나고요. 이런 회사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이미 구축된 영업망을 바탕으로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ADPT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스러운 경쟁 상대입니다. 혈액암에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더 큰 고형암 시장에서는 이런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다. ADPT에게는 분명 위협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들 경쟁사들도 혈액암 MRD 시장에 계속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거센 경쟁 속에서 ADPT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어막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클로노시크의 기술적 그리고 규제적인 해진셈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혈액암 MRD 분야에서 NGS 기술 기반으로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제품이라는 이 타이틀이 가지는 힘이 상당합니다. 그 유일한이라는 점이 계속 강조되는군요. 네, 이게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이 느끼는 신뢰도로 바로 연결됩니다. 아무래도 FDA가 인정한 검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또 보험 적용 확대에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보험 적용도 계속 확대되고 있나요? 네, 최근에 미국 공보험인 메디케어가 클로노시크의 보험 적용 범위를 다발성 골수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혈액암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이 검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병원 입장에서도 검사 처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침투를 가속화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ADPT의 해자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기술적 해자에 더해서 보험 적용이라는 실질적인 혜택까지 더해지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ADPT가 잘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여러 대형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제약사들과는 왜 협력하는 거죠? 제약사들이 새로운 혈액암 치료제를 개발할 때 임상시험을 하잖아요. 그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는 도구로 클로노시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신약 개발 단계에서부터 클로노시크를 표준 MRD 평가 도구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전략이죠. 아하, 신약 개발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군요.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신약이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을 때 그 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클로노시크 검사도 함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ADPT도 나름대로 해자를 강화하고 시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규제, 보험, 파트너십 등 여러 방면에서 경쟁 우위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ADPT의 강점과 시장 기회 요인들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이 기업이 직면한 위험 요인들, 즉 리스크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몇 가지 주요한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앞서 강점으로도 언급되었던 클로노시크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아, 그게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회사 매출의 80% 이상이 이 단일 제품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만약 이 클로노시크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더 저렴하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경쟁 기술이 갑자기 등장한다거나 네. 혹은 정부나 보험사의 정책이 바뀌어서 클로노시크의 보험 적용 범위가 축소되거나 가격이 인하된다면 회사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은 달걀이 담겨 있는 셈이죠. 일리가 있네요. 단일 제품 리스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네,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은 바로 IM 사업부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저희가 미래 성장 동력이고 게임 체인저 잠재력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도 했죠. 그렇죠. 이 TCR 항원 지도 구축이라는 목표 자체가 워낙 혁신적이고 도전적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상업화 수준의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당연합니다. 바이오테크 분야의 R&D는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IM 사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꺾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DPT의 미래 가치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타격도 크다. 양날의 검이네요, 정말. 네,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역시 앞서 언급했던 경쟁 심화입니다. 특히 네이트라나 가던테일스처럼 이미 규모를 갖추고 자금력과 영업망까지 확보한 대형 경쟁사들의 공세가 계속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회사들 성장세가 무섭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들 회사가 혈액암 MRD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진입하거나 혹은 액체 생검 기술이 더 발전해서 클로노시크의 영역을 일부 대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DPT가 현재 가진 기술적, 규제적 해자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높은 클로노시크 의존도, IM 사업의 불확실성, 그리고 치열한 경쟁 심화.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리스크 요인이군요. 투자자분들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점과 기회 요인뿐만 아니라 이런 잠재적 위험 요소들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ADPT, Adaptive Biotechnologies라는 기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ADPT는 현재의 안정적인 기반과 미래의 혁신적인 잠재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두 가지 엔진을 동시에 가진 흥미로운 기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현재와 혁신적인 미래.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MRD 사업부, 특히 핵심 제품인 클로노시크는 FDA 승인이라는 강력한 해자를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과 이제 막 수익성 개선, 조정 이비타 흑자까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회사의 재무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현재의 버팀목 역할. 둘째, IM 사업부. 비록 당장의 성과는 미미하고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TCR 항원 지도라는 원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단순히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엔진 역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ADPT를 지켜보실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계속해서 균형 있게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관점 포인트를 몇 가지 제시해 본다면요. 네,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MRD 사업부에서는 클로너식 후에 시장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유지되는지, 그리고 보험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현재 가치를 지탱하는 힘이니까요. 네, 현재 엔진의 성능 점검. 그리고 IM 소업구행어는 물론 단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연구개발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TCR 항원지도 구축과 관련된 의미 있는 중간 결과나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게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시켜 줄 테니까요. 미래 엔진의 개발 현황 체크.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의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이트라 가던트 헬스 같은 경쟁사들과의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새로운 경쟁 기술의 등장 가능성 등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ADPT의 해자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경쟁 상황 점검까지.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꾸준히 따라가면 ADPT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보니 ADPT는 정말 단순히 단기적인 재무지표나 실적만 보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의료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과 비전을 가진 회사로 보이네요. 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잠재력만큼은 정말 큰 기업이죠. 물론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는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함께 그 과정에 내재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겠죠. 이 회사가 안정적인 MRD 사업과 혁신적인 IM 사업이라는 이 두 개의 날개를 앞으로 어떻게 균형 있게 펼쳐나갈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해 나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ADPT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고 있다는 그 TCR 황원 지도가 언젠가 완성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질병을 더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와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정말 큰 질문이네요. 어쩌면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 수명 연장을 넘어서서 질병의 고통 없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에는 건강검진 대신 매년 면역 지도를 업데이트하면서 내 몸의 잠재적 위험 신호를 미리 관리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상상력을 발휘해서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화두입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까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아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